혼자 듣는 옛날 이야기 야담진담 시작하겠습니다. 1480년 한양. 달빛이 드리운 깊은 밤. 양반가의 담장 너머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넘어갑니다. 그날 밤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스캔들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 최고의 판무파탈 17명의 남자를 거느린 어우동입니다. 용재총화 기록에 의하면 어우동은 본명은 지속, 오늘날 외교 관련 실무자를 교육하는 승문원의 지사인 지승문원사 박윤창에 따르며 집안이 부유하고 아리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웬만해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 법인데 대놓고 아리따웠다고 하니 예쁘기는 무지하게 예뻤나 봅니다. 어우동은 이름이 아닌 성을 뺀 별명으로 같이 어울려 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자라면 어우동을 한번 보는 순간 상사병과 가슴 앓이는 기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딸로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혼기가 찾아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바로 어우동의 첫 번째 남자입니다. 태강수는 종사품 종친을 이르는 칭호로 이동은 태종 이방원의 아들 중 효령대군, 그 대군의 아들 영천군이 있고요. 영천군의 아들이 태강수 이동이었습니다. 바로 태강수 이동은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말 그대로 조선의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왕의 혈족이기 때문에 종친의 그 위상과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남성이었어요. 바로 이 집안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로열 패밀리가 된 어우동은 정사품 해인에 자기를 받게 되고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에도 이름을 올리니 돈과 명예 그리고 미모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어우동을 아내로 맞은 이동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남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예쁜 딸도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입니다. 그들의 결혼에 풍미박산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자라면 다 똑같은 것일까요? 마누라는 아무리 예뻐도 그저 마누라일 뿐. 왜 딴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것일까요? 이동은 어우동을 부인으로 두었음에도 다른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급기야 어우동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양반의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왕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다면 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동은 어우동을 친정으로 쫓아버리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집에는 그릇을 만드는 은장이가 있습니다. 어우동이 그를 좋아해 매번 제가 나가고 나면 그 은장이는 계집종의 옷을 입고 아내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급기야 내 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제가 돌아오면 몰래 숨겼습니다.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에서 그것도 왕가의 여인이 그릇 만드는 은장이와 그런 짓을 했다면 이는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종부시에서 맡아 조사했습니다. 종부시는 왕실의 족보를 편찬하고 종친의 허물을 감찰하던 기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강수 이동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태강수 이동이 기생연경을 매우 사랑하여 그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대저종신으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이별하는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기생과 바람이 나서 어우동을 쫓아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성종은 어우동과의 재결합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은 쫓아낸 어우동을 끝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기 좋다는 남자들 다 물리치고 이동에게 시집 왔는데 이렇게 친정으로 쫓겨나 독수 공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우동은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박윤창은 왕족에게서 버림받은 출가 외인 딸을 집안에 들이지 않았고 어우동은 할 수 없이 집을 구해 여종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우동은 너무나 슬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옆에 사원부의 오정년이란 사람이 용모가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지위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 삼을 만합니다. 모는 나이가 젊고 모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 만합니다. 주인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마땅히 주인을 위해 불러오겠습니다. 하니 어우동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우동은 오종년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바로 어우동의 두 번째 남자였습니다. 이후 어우동은 인생관을 바꾸기로 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처자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를 선택하고 마음껏 즐기는 자유로운 부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우동이 길을 걷는데 또 한 사내가 어우동을 보고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난리가 났습니다. 뭐 흔한 일이라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만 사내는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왜 자꾸 따라오시는 겁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도 집안이 좋은 사람인데 한 번만 만나주시길 바라옵니다. 어우동은 그와도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어우동의 세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는 왕실의 종가인 방상수로 남편과는 육촌 형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분은 정말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우동은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안 된 신분이었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일이었습니다. 걸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 더 애틋하듯 그는 어우동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우동이 벗어놓은 옷만 보아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옷자락에서 나는 그녀의 채취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옷에 시를 적어 내려가는데 옥루식에 서로 부딪혀 밤 기운은 맑아지고 흰 구름 높아져 달빛은 더욱 환하구나. 한가한 방은 조용해도 그녀의 향기는 남아있네. 이렇듯 꿈속의 정이 더욱 그리워지는구나. 어우동은 방상수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도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염료를 갈고 바늘로 찔러 난이라는 이름을 한쪽 팔에 새겨 넣었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그것도 왕족 여성이 문신을 한 것은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우동은 남자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토록 아름다우십니까? 저는 전이감의 생도 강창이라 하는데 한번 진지하게 만나주시겠습니까? 어우동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또 정을 통하는데 어우동의 네 번째 남자였습니다. 어우동은 강찬이라는 이름도 문신으로 남겼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의 팔촌, 정종의 9째 아들 석군의 서자인 수산수였습니다. 다가오더니 뭔가 멋쩍었는지 꾸물거렸습니다. 여종에게 질문을 해댑니다. 저기 저 예쁜 여인은 누구의 여인인가? 내금이의 첩입니다. 하, 그런 하급 군인의 첩이라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겠구나. 자신감을 얻은 수산수는 적극 구애하였고 그와도 정을 통했습니다. 어우동의 5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생원시의 1등으로 합격하고 출세한 김종직의 문인 이승은이 반하여 저기 저 아름다운 여인은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기생이 맞습니다. 두 사람은 또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어우동은 수많은 남자와 정을 통했습니다. 과거에 올라 육각정에서 어우동을 보자마자 넋을 잃었고 누군가는 소문을 듣고 야밤에 담을 넘어와 무조건 들이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산수 어른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들어가 방문을 닫자 잠시 후 또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협박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대감 남자들과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나와도 해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소문을 쫙 뿌려버릴 것이오.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오히려 원했던 것인지 그녀는 협박하는 남자와도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이라는 사람과는 길가의 집을 빌려서 정을 통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소는 바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었습니다.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인 사당에서 부부의 윤리를 깨뜨리는 그런 곳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녀와 관계를 가진 남자는 17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어우동에 대한 소문이 한양 곳곳에 퍼졌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의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라고 하면 어우동은 또 아무개는 내가 취하고 아무개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실없는 말로 희롱하며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러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그녀의 일탈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희대의 스캔들이었던 어우동 사건은 성종의 귀에도 들리게 되어 의금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목은 어우동과 난의 불륜 및 근친상간이었지만 어우동은 달아났습니다. 성종은 더 화가 났습니다. 스스로 달아났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중한 것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잡아내라. 결국 어우동도 잡혔습니다.
이제 이 어우동을 어찌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신하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어우동은 종친의 처이자 사족의 딸로서 음욕을 자행한 것이 창기와 같으나 유례상 사형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법을 지키기를 금속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와 같이 믿음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사형을 감하여 원방에 유배하옵소서. 어우동은 종실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여 성화를 더럽혔으니 유래는 비록 사형에 이르지 않으나 사족의 분야로서 음행이 이와 같다면 마땅히 극형에 처해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형해에 처할 것인가, 성종은 고민하였습니다. 한편 먼저 투옥된 이나는 어우동을 보자 이렇게 조언하였습니다. 예전에 간통이 많은 간부도 실토를 하고 중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당신도 사통한 바를 숨김없이 말하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요. 성종은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어우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게 꺼림없이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를 받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교형에 처하라. 저작거리 한가운데 구경꾼들이 참 많이도 모였습니다. 그곳에 어우동과 그녀를 따랐던 여종이 함께 묶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치근한 심정에 혀를 차고 어떤 이는 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윽고 줄을 당기시오. 이렇게 어우동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나 비극적 운명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여성에게 씌워진 굴레에 저항한 최초의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양반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던 그녀, 신분의 한계에 도전했던 그녀. 비록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파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신분과 성별의 차별, 사회적 금기와 편견,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어우동은 조선시대의 파격적인 스캔들 메이커가 아닌 어쩌면 시대를 앞서간 저항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우동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으로 어우동이 쓴 시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여회고. 텅 빈 백마대 누각은 몇 해가 흘렸는지 낙화암은 선체로 많은 세월이 지났네. 청산이 만약 침묵하지 않았다면 천고의 흥망을 물어서 알 수 있으련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콕 눌러주세요.